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그 문제집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번에 이제 이 기출문제 기본서적이는 다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객관식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부 말씀은 뭐냐면, 일단 문제를 푸는데 제가 이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중에서 겹치고 이런 걸 뺄 겁니다. 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별표라고 하게 되면, 일단 별표한 문제부터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별표한 거는 물론이고, 별표 안 한 것까지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시고, 적어도 문제를 한 3번 정도는 3번 정도는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신다면, 일단 방송이라도 한 2번 정도는 꼭 들으시는 게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진행 과정을 그 문제를 풀면서 이론적인 설명을 쭉 드시고 다시 기본서를 찾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리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번 문제는 이제, 겹치니까 필요 없고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등기법이라고 하는 게, 자, 이 부동산 등기법이 크게 몇 가지로, 이제 3가지로 이제 구분한다 그래서 3가지. 그 3가지가 보게 되면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한다 그랬어요?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뭐가 있다? 신청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청 절차 부분을 뭐하고 뭐로 나눈다는 게 이거. 이 총론하고 강론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자, 그럼 총설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 뭐가 있고, 기본 의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능이 있고, 자, 부동산 등기의 종류가 있고,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유효 뭐가 있고, 유효권이 있고 등기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의 기본 의의인데, 자, 의의에서 자, 틀린 거 그랬어요. 특징이 아닌 거 그랬죠? 특징이 아닌 거. 그럼 일단 1번 등기 신청은 권리자 의무자가 뭐라고 이거? 공동으로 출석 또는 전자 신청하는 공동 신청주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석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계속 좀 소개하지만 누가 이 민법에서는 민법하고 이 민법하고 등기법하고 등기법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자, 등기법하고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민법은 실체법이라 하죠. 등기법은 절차법, 등기부 만든 절차법입니다. 그럼 민법 몇 조? 186조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하고, 이렇게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하고, 자, 법률 행위고. 그 다음에, 자, 물건에 대한 변동은, 이 물건에 대한 변동은 뭐라고 이거? 등기를 해야지만, 이렇게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거.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물건, 예컨대, 자, 우리가 갑의 소유권을 생각해보자. 자, 소유권에 대해서 물건 변동은 득실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이다. 이제 득실 변경. 자,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에서 뭐라 얘기냐면, 자, 갑아, 사랑하는 갑아. 네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인데, 자, 부동산에 대해서 의리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맺고, 물건 소유권을 변동. 자, 소실, 취득, 소실 변경, 취득, 소실. 자, 이 소실권을 팔고 싶으면, 소실하고 싶으면, 너 뭐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등기 의무자다. 자, 의라 너가 어디 지리산이나 계룡산에서 돈 닦아서 혼자 살려면 아니면 무인도에 살려면, 자, 이 민법과 접촉할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의라 네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서 물건 소유권을 물건 변동 취득하고 싶으면 너 뭐 해야지만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등기 권리자예요. 자, 그럼 민법 실체법은, 자, 우리가 파는 사람은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디에서는 등기법에서는, 자, 이렇게 용어상 매도인, 매수인을 말을 잘 안 씁니다. 당연히 의무자냐 권리자냐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등기부의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은 등기 갑에서, 자, 물건 변동을 위해서 만약 이전 등기 하게 되면, 이제는 민법에서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어디에서는 등기법에서는 의무자 이거 권리자 이렇게 등기를 공동으로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등기 신청은 누구하고 이렇게 의무자, 권리자하고 공동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자, 일단 자,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자, 어디 가서 등기소에 가서 직접하는 신청, 자, 출석이 있고 전자신청 방법도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2번에 보시면
자, 우리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기능상 측면에서 자, 뭐고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뭐 하고 의사 표시하고 플러스 뭐예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기니까 물권 변동이 생기니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 2번 같은 뭐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기본 베이스를 한번 깔고 가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베이스 잊어버렸던 거 다시 기억나도록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등기라는 놈의 역할은 물권 변동에서 뭐예요? A 의사표시 A라고 하는 의사표시하고 B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더해야지만이 니꼬로가 물권 변동 성립하니까 이 등기라는 놈은 없으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성립 자, 이 성립 요건이고 효력 발생이고 왜 민법에 그래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형식주의다. 그래서 우리 꼭 뭐 시험 문제 필요해서 나왔던 게 뭐가 아니라고 이거 존속 요건 아니라 외우라 했죠? 뭐가 아니라고 존속 요건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외워두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형식주의고 성립요건주의고 효력발생이고 그다음 자, 동그라미 3번에 등기관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뭐예요?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된 건 아니다 그랬죠? 맞는 얘기다. 자, 그러면 몇 페이지에 4페이지 넘겨보시면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에 저장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가 등기 마칠 때 발생한다. 그러면 튄다 그랬어요. 왜? 우리 기본 의의를 배울 때 이 등기해야지만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자, 이 민법 186조에는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는지 규정이 없으니까 이 등기법에서 규정해 놓기를 등기가 뭐가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등기가 뭐예요? 완료가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됐다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렇게 뭐하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식별부를 표시하게 되면 등기가 뭐예요? 마치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 뭐해서 이거 소급해서 등기 완료 시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하면 자,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이거 접수시에 뭐가 생긴다? 물권 변동이 생긴다. 접수시라는 얘기예요. 그 접수시는 언제냐 하게 되면 전자적으로 이제 저장할 때니까 절대 등기가 마쳤다면 물권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등기를 마치면 앞으로 소급해서 자, 뭐 할 때 접수시가 권리 변동 시기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5번에 자, 부동산의 가장매매에 의한 자, 가장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가 경위된 경우에 가장매매 사실을 모르고 등기를 신뢰해서 거래한 삼자는 보호되는데 이건 뭐예요? 선의 삼자 보호 규정입니다. 단서조항. 자, 공신의 원칙에 보이는 당연히 아니다. 선의 삼자 보호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은 별표입니다. 3번은 별표해 주시고 틀린 거랬는데 1번의 등기부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별표라고 하는 건 꼭 별표해 주시고 그 별표한 거는 뭐예요? 자, 다시 이제 그 방송 들을 때 다시 한 번 더 재차 한 번 더 들으라고 이렇게 별표한 거니까 최소한 만약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고 만약에 뭐예요? 적어도 이거 시간이 없다. 나는 정말 시간이 없다 하게 되면 뭐라도 제대로 풀어보라는 게 이거. 별표한 거라도 제대로 풀어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간 없으시면은 뭐라도 별표라도 풀어보고 시간이 정리가 되신 분은 좀 이제 별표 먼저 풀고 그다음에 별표 안 한 거 풀고 그런 식으로 하는 3번 들으시라고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거 1번은 뭐예요?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일동 건물에 대해서 1등기로 사용하지만 일동 건물을 구분 건물 동그라미,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구분 건물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동그라미 하시고 전부. 그래서 이 1번의 핵심어가 뭐냐면 자, 이 문장을 봤을 때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은 자, 뭐예요? 전부의 1등기 기록이다. 동그라미. 구분 건물은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절대 이 시험장에 가서 이 문장을 다 읽으려고 하게 되면 진짜 못 읽어요.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핵심어가 뭔가를 자꾸만 따져보시고 그걸 먼저 자, 눈에 익히도록 그 습관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 시험장에 가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문제 풀 때 뭐예요? 그 찍는 저희가 일정합니다. 이렇게 딱딱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되게 조용합니다. 조용하면 이렇게 탁 이렇게 찍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 찍어놓고 뭐예요? 천장 쳐다보고 한숨 쉬고 후 거리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많이 가셔갖고 옆 사람이 한 문제 풀고 천장 보고 훅훅거리고 있으면 한숨 쉬고 있으면 유심히 쳐다보세요.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 유심히 쳐다보시고 절대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딱딱 핵심적인 말만 딱딱 끊어갖고 딱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1번은 당연히 뭐예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하고 뭐예요? 자, 촉탁이 없으면 등기하지 못한다. 뭐 2번은 법에 나오는 규정이에요. 자, 이것은
틀린 답으로 잘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번은 뭐예요? 거기 뒤에 그 당사자 신청이란 단어하고 촉탁이란 단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당사자 신청하고 촉탁이 뭐예요?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3번에 뭐예요? 등기관은 등기 신청 정보에 기재된 사항을, 자, 실체적 내용과, 동그라미, 실체적 내용과. 그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 심사, 동그라미,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 심사. 자, 우리가 등기관이 심사를 하는 것은 형식적 심사를 기본 제도로 해요. 절대 실체적으로 심사하고 그런 건 없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실체적 내용 심사 없다. 실체적 내용 심사 없다.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이 뭐예요? 성립 요건을 취하는 현행 민법에서 법률의 규정 동그라미. 법률의 규정. 그래서 무슨 지문이 동그라미에서 4번 지문을 보게 되면 이 법률의 규정이란 단어 보시면 자, 등기해야지 나오죠?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밑에 줄에 등기하여야 동그라미. 법률의 규정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동그라미. 절대 이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이 법률 행위가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보자는 게 법률 규정 등기해야지 뭐예요?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틀렸다는 게 등기 안 해도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는 이유는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는 게.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4번이 틀린 것이고 5번에 매수인이 등기부 기재를 믿고 동그라미 믿고. 자,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그 등기부를 믿고 매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공신력 없다. 공신력 불인정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아니 미성년자고 법률행위했다. 절대 무효와 절대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7조 비진이 108조 통종 착오나 사기 강박 있죠? 민법 110조. 그런 뭐예요? 그런 상대적인 무효나 상대적인 취소는 자, 선의3자 보호 규정이 있다는 점. 그거는 선의3자가 자, 권리 취득 인정하지만 절대 무효와 절대 취소를 믿고 이거 믿고 뭐예요? 만약에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취득을 했을 때 자, 이 당연히 이 의뢰 등기가 뭐니까 무권리자니까 이 무권리자가 믿고 샀으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소유권자를 보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믿었지만 소유권의 취득을 뭐 하는 경우도 있다.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자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는 중복되고 빼고 5번을 별표를 꼭 해두시고 자, 5번을 별표해 두시고 부기 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등기 종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등기 종류에서 자, 종류를 뭐로 나누는데 자, 종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종류를 네 가지로 이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기능상 대상상 분류가 있고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어디서 이 형식에 의한 분류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형식에 의한 분류는 뭐로 하느냐? 주등기로 하느냐? 당연히 뭐로 하느냐? 이거 부기등기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럼 주등기나 부기등기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뭐예요?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세 가지 분류해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면 자,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 불상이 뭐냐면 자,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거 살펴보자.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언제나 뭘 하는 거 이거? 부기등기 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도 가능하고 또는 뭐예요? 부기등기 가능한 거. 그렇게 분리해서 암기합니다. 그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등기부 표제부가 있으면 이 표제부에는 무조건 1번, 2번 무조건 주등기예요. 표제부는. 뭐 대표적인 게 몇신 등기가 있는데 또 부동산 표시 변경인데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무슨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 관한 얘기다. 이게. 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만약에 답이라고 하는 논에다 집을 지게면 답을 대로 고치죠. 예컨대 토지의 분할 합병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건물의 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 표제부 바꾸는 건 무조건 주등기로 해요. 2번. 자, 그다음에 갑구나 을구에 어떤 권리를 말소하든 간에 무슨 등기는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고? 언제나 주등기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등기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이 두 가지가 잘 등장합니다. 그거 외워두자는 게. 그 다음에 부기등기 왜 그랬어요? 누구 부기등기는 뭐예요? 등표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이렇게 부기하라. 부고 부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명인의 뭐예요? 표시변경 등기. 자, 서울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왔다.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등기. 이렇게 등기명인의 뭐예요? 명인. 등기명인. 자, 무슨 등기? 표시변경 등기다. 등표가 질이 뭐예요? 권리질권입니다. 권리질권. 이렇게 권리질권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판매 특약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소유권이 아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자, 이런 이전 등기. 언제나 뭘 하라고? 부기등기 합니다.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는 주부. 알뜰한 주부 누가? 건변경은 뭐예요? 벼루시장 가갖고 물건 파는데 주부 건변경은 시간이 다 돼서 말에 뭐예요? 말에 저가로 뭐 했다? 저가로 뭐예요? 처분했다. 이렇게 해서. 자, 뭐가 있고? 권리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변경 등기. 예컨대 만약에 전세금을 뭐예요? 증가하거나 감산되든가. 저당권이 채권액이 증가 감사할 때, 자, 원래 뭐예요? 뭐가 원칙인데?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이승판 없죠.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이승판. 자, 이승판이 뭐,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뭐라고? 없으면 주등기 하라. 권리변경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말소회복 등기는 뭐예요? 말소회복 등기. 자, 전부는 뭐예요? 전부는 주등기를 하고, 일부는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자,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 글자가 3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 5개 중에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등기 대상이 되는 뭐예요? 물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지역권은 소유권과 붙어 다니니까.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하나, 둘, 3글자. 이 3가지가 걸립니다. 이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주등기로. 자, 뭐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면 언제나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 다음에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등기가 주등기면, 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주등기를 하면, 이 소유권 이전 총권의 무슨 등기도, 가등기도 뭘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를 하고, 자,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면, 저당권 이전 총권도 가등기도 뭐예요? 부기등기하고. 첫 번째 하는, 자, 소유권에 관한,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 등기 갑, 2번 가처분. 자, 이렇게 이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은 주등기로. 소유권이 아닌 을구에 뭐예요? 자, 1번 1순위 저당권 을, 2순위 저당권 병. 자, 이런 식으로 자, 권리자가 저당권인은 뭐예요? 그 1순위, 2순위 여러 개 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뭐예요?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간다면 이 가처분이 을건지 병건지를 따지기 위해서 뭐로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자, 그래서 여러분 15번에 부기등기 방법에서 하는 것을 모두 열거라 하게 되면 기억은 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문제를 봤을 때 다 1, 2, 3, 4, 5번까지 다 앞에 기억 있죠? 그 앞에 기억인데 기억부터 따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 시간 낭비고 그거 완전 초짜예요, 초짜. 아직 수험생의 틀이 안 잡힌 사람이에요. 이건 견습생입니다. 견습생. 어디부터 오라는 게 D부터 봐야지. D부터 다 앞에가 다 기억이 시작되니까. 그 맨 뒤 보면 되면 저당권부 질권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 등표가 질환이 생겼어 이거. 이 저당권부 이게 권리질권이에요. 뭐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읍이 들어갑니다. 그 비읍이 들어가면 뭐가 껴들어야 돼요? 5번이 비읍이 들어갔는데 뭐 이게 답이네 딱. 그리고 하나만 딱 보면서 답이 딱 나오네. 이게 객관식의 매력이에요. 객관식의 매력이니까.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물론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따져보면 일단 5번이 답인데, 자, 기억은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표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 가등기, 전등기, 이전 등기 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예요. 갑구에. 다른 권리,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있죠? 이 가등기도 뭐예요? 가등기도 하나의 청구권이니까 가등기, 전등기,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만 나와야지 주등기를 한 거예요. 이게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한매특약 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고 신탁 등기는 주등기를 해요. 왜?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같이 하니까. 자, 니을번은 주등기.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의 승낙서 없는 이승판 업주 없다 그랬으니까 그 권리 변경은 당연히 뭘 하고 주등기를 하고. 자, 답이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마찬가지.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모두 오라 그랬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뭘 하고 주등기를 해요. 주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을구에 당연히 뭐예요? 지상권 등기면 을구에 1번 무슨 등기로 이렇게 1번 주등기로 지상권 설정 등기 합니다.
그 지상권을 대상으로 이제 뭐예요? 저당권 등기할 때 이게 부기 등기고. 그다음에 자, 활매권 이전 등기하죠? 당연히 이전 등기니까. 자체가 부기 등기니까 부기 등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거기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강일의 승낙을 얻으면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승판 없으면 주등기고 있으면 부기 등기고. 그다음에 거기 니을에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 등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부기 등기 상한관의 수는 뭐예요? 그 등기 인수에 따른다 써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을구에 자, 저당권에 대해서 1-1번 그 1-2번 뭐예요? 가합류해서 하나의 주등기에 부기 등기가 여러 개 있으면 뭐에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순서에 따르겠다. 그런 얘기 순서에 따르겠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기억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부기 등기가 아니라 아까 주등기 한다 그랬죠? 1번 주등기, 설정 등기 주등기니까 틀린 거 모두 고르라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기억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기억이 들어가는데 1번에 기억 니은이냐 5번에 뭐예요? 기억 미음이냐 했을 때 거기 그 미음을 보면 기억 니은 아까 읽죠? 저 환매권 자체가 부기 등기니까 이전 등기는 부기니까 답은 5번인데 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했죠? 아까 뭐랬어요?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를 하니까 몇 번이 답이라고? 5번이 답이다. 잘 봅니다. 주등기 부기 등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넘겨보시면 뭐 7번 문제는 뭐예요? 같은 얘기니까 부기 등기 같은 얘기니까 자, 8번을 별표해 주시고 내용을 보자니까. 자, 등기상 이해강 있는 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 등기가 아닌 뭐예요? 주등기 하는 거. 그게 권리 변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뭐예요? 권리 변경이란 말이 나오면 자, 이렇게 이 권리 변경이란 이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예요? 물건 있죠? 자, 물건 변동에서 물건이 등기부상에 물건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저당권.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채권으로서 뭐예요? 임차권도 있어요. 채권. 물건 5개 임차권 있죠? 그럼 물건 변동하려면 등기부상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어디 등기부 갑구에 1번 뭐 한다는 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보존 등기 한다.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 하면 우리가 등기 목적이 보존 등기하고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보존 이전. 이 등기 목적은 보존을 갑구했으면 그다음에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변경 등기 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말소 등기 할 수도 있고 말소 등기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해요. 처분 제한. 이 가압류 가처분. 자, 그러면 등기 목적이 6개인데 6개죠? 6개인데 이 을구에는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설정하죠? 설정이 됐으면 이제 설정 다음에 이전 변경 말소 처분 제한이에요. 그 모든 이런 뭐예요? 모든 이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이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는 게 이거 변경 등기가 가능하다. 그 원리를 이해하라는 게 원리를. 그 당연히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그냥 뭐예요? 예컨대 임차권에 대해서도 뭐 가능하고 변경 등기 가능하고 저당권도 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모든 권리에 대해서도 모두 되고 가압류 가처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자 뭐예요? 임차권의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 맞는 얘기는 임차권에 가압류 못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고. 그 이런 원리가 여러분 원리가 그 이해가 되면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편해요. 그거 내용을 정의하는데. 근데 뭐 하나하나씩 자꾸만 그거를 자 이해도 안 해놓고 외우려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벅차다는 게. 근데 이게 항상 기본적으로 하라는 거는 잘 이해를 해갖고 그렇구나. 등기부에는 뭐예요? 목적을 이렇게 이 권리 물건하고 임차권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거구나. 자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이런 목적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권리 변경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대표적으로 뭐 소유권의 권리 변경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특히 대부분 나오는 게 뭐라고 이 전세권의 전세금이 증가하고 저당권의 채권액이 증가 감소가 있으니까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자 이런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 만약에 갑과 을이 자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과 뭐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어요. 얼마? 4천만 원 맺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했다니 전세권 4천만 원이라고. 자 그런데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금 올리자고 재계약을 해요. 재계약. 그래서 얼마를 올렸어요? 재계약에서 6천 올렸죠? 그럼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해서 변경 등기해서 얼마로 고친다는 게 이거 6천만 원으로 고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런데 이해가게 생겼어요. 이해가게. 뭐라고? 1번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얼마? 4천.
자, 2번 저당권 등기 1억. 채권액 1억. 병이단. 자,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등기 해놓고 갑이 을한테 뭐예요? 재계약하자 6천 올리자 이렇게 했다는 게. 그러면 이 병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병은 머리를 굴린다는 게.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뭐예요? 1억을 빌려주면 부동산 시가가 4억이고 자, 지금 전세금이 4천만 원이니까 1억 4천 내면 4억에서 1억 4천 내면 2억 6천 남으니까 아무리 뭐예요? 아무리 유찰을 아무리 뭐예요? 골백번 해도 나는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확실하고 빌려준다는 게. 근데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 변경 등기해서 6천만 원으로 고치는데 그걸 부기 등기를 해버리면 주등기 따르니까 얘가 머리 쓴 거에 대해서 2천만 원에 뭐예요? 예측하지 못한 뭐예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주면 뭘 하라고? 독립된 등기를 하라. 그 얘기야 지금. 그게 권리 변경.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승판 이해관계인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승낙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 이승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뭐예요? 없으면 주등기다. 아니면 딱 그냥 권리 변경이에요. 그냥 딱 봐서 1, 2, 3, 4, 5번 중에서 뭐예요? 뭐가 나오는 거?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 아니라 뭐예요? 자, 2번도 뭐예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3번에 전세권 변경, 이 권리 변경,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거 찍는 거예요. 안 읽어보더라도 그게 답이에요. 권리 변경만 있어요. 이승판 업주는. 그렇게 확고하게 뭐예요? 암기하자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자, 전세금을 9천에서 1억으로 증가하는 전세권의 변경 등기, 권리 변경은 그 이승판 업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등기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등기를 뭐예요? 주등기로 해야 된다는 걸 보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여러분 7페이지 9번은 빼고 7페이지 10번 별표 크게 두시고 별표 두세요. 별표 두시고 자, 10번 문제를 보자. 10번 문제. 그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랬죠? 그래서 여기 자,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일단 우리가 등기 대상 중에는 이 등기의 대상 중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 대상은 일단 사인과 사인 간의 뭐예요?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을 등기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인데 자, 우리가 하천은 국가 하천도 있고 개인 하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봉이 김선달의 학습 효과에 의해서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대동강물 부용될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있기 때문에 자, 절대 하천은 남한테 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하천 갖고 있는 사람은 뭐는 가능한데 소유권을 남한테 팔아먹거나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 등기는 가능한데 절대 용익물권 안 돼. 이건 가능한데 용익물권 안 된다니 용익물권. 자, 그러니까 용익물권 등기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뭘 받고 있어요? 이거 공용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일필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자면 그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뭐예요? 물건이 5개 있다 그랬어요.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처럼 뭐예요? 지상권하고 뭐예요?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이 전세권하고 이런 용익물권이 있어요. 이 용익물권은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의 부동산, 토지든 건물이든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에요. 이게 용익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는 이 땅을 뭐 한다는 게 점유를 하면서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게. 근데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유치권하고 뭐예요? 자, 동산질권은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이 담보물권이 저당권 있죠? 이거는 등기부상의 저당권 등기하는 얘기지 부동산을 점유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익물권 자체는 부동산을 뭐하니까 점유하니까 전부를 점유할 수도 있고 뭐라고 이거 일부를 점유할 수 있는 것에 등기부에 뭐예요?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약에 지상권 등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 설정 등기하게 되면 자, 남의 땅을 이용하는 목적이 뭐냐 하고 꼭 뭘 쓰게끔 돼 있으니 이거 범위에 범위. 그 범위를 쓰게끔 돼 있으니까 만약에 표제부가 땅이 전체가 뭐예요?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 600제곱미터만 쓴다 하면 이거는 일부를 쓰니까 도면을 그려내라는 게 도면을 점유하니까 어디를 점유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일필지 어떤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굳이 분할하지 않고 이 전체 중에 뭐예요? 전체 중에 일부만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여기
특정 일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자, 줄쳐보세요.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해서 말 그대로 선행이라는 게 먼저 행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죠? 할 필요 없다는 게요. 안 해도 뭐예요? 안 해도, 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틀린 것이다. 자, 분할을 선행하자면 못한다가 아니라 분할하지 아니하더라도 자, 부동산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가 가능하다. 왜? 등기부상에 뭐예요? 범위를 이렇게 600이라고, 자, 남쪽. 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남쪽 뭐예요? 남쪽. 자, 남쪽 천 중에서 얼마 쓴다고? 600제곱미터를 뭐예요?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공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거기 공유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그 건물 일부 동그라미. 하여튼 건물 일부의 용익물권, 전세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여러분 그 주의토지통행권 동그라미. 그 주의토지통행권은 뭐 판결을 받든 말든 자, 등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항상 뭐예요? 부동산 뭐라고 이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럼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데 이 부동산 전부는 절대 뭐가 안 나와요,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갑이 바다를 매립해서 이 땅 전체가 대장이 만들어지고 대장이 만들어졌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되니까 등기 대상이 되는 건 항상 뭐예요? 이 부동산의 전부다. 마찬가지로 갑이 신축 건물 짓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면 자, 건물 팔아먹고 보존 등기 하죠? 근데 이 보존 등기, 등기 대상이 되는 건 항상 전부다. 아니죠. 근데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익물권은 자, 일부도 쓸 수 있고 전부도 쓸 수 있으니까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굳이 뭐 하지 않고 분할하지 않고도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이 가능하고 용익물권이 아닌 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갑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 이 하나의 땅 짓자. 이 땅을 뭐예요? 갑을 병정 이렇게 여러 사람이 뭐예요? 나눠 갖고 있다면 이게 지분인데 만약에 갑이 2분의 1이고 우리 2분의 1이면 이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권리. 자, 권리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용익물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사용하고 뭐하는 이거 사용하고 수익하는 이 용익물권자가 자, 무엇을 자, 권리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나오면 공유지분 지분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지분이라고 하는 공유지분이 나오면 절대 뭐는 안 된다고 용익물권 안 되고 그렇게 외우라 했어요. 자기 뭐만 해.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자, 이렇게 외워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7페이지 10번에 자 10번에 자 거기 공유지분 얘기 나오는데 공유지분 용익물권 안 된다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10번에 2번이다. 절대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분할하지 않더라도 꼭 뭐예요? 가능하다는 얘기.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보자는 게.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가론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거 이게 나오죠? 순서대로 짝지은 거 이게 나오면 일단 거기 이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이니까 뭐예요? 딱 쳐다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밑에 내려보니까 자 미음 디귿 미음 니은이 두 개가 앞에 나오고 미음 디귿 나오죠? 미음 그러면 일단 앞에 처음에 앞에 읽어보면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에 착오 또는 뭐가 있어서 유류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 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자 원시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 착오 유류가 동그라미 착오 유류 핵심어가 착오 유류예요. 네, 원시적 동그라미 착오 유류가 이제 자 핵심어고 원시적 있죠? 근데 등기 일부 동그라미 자 이렇게 실체 관계가 뭐예요? 실체 관계에 불일치가 생겨서 자 1월 시정하기 위한 등기가 뭐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에 자 표제부 갑굴고 자 이런 식으로 표제부하고 뭐예요? 갑굴구가 있을 때 여기에 내용이 써 있는 거 예컨대 표제부에 1번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라고 그 다음에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1번에서 뭐 저당권 등기 을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써 있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다 뭐라 얘기하냐면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등기사항 얘기하는데 등기사항 전부를 표제부 전부 지우는 게 몇실? 자 표제부 전부를 지우는 건 뭐라고? 몇실 등기. 그 다음에 자 갑굴구 전부 지우는 건 이게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 뭐 일부만 지우는 게 이게 변경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일단,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부에 쓸 때 처음부터 잘못 쓰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그래서, 자, 차고 유류 동그라미, 유류가 빠뜨렸다는 얘기예요. 써야 될 건 안 썼다는 얘기예요. 빠뜨렸다는 얘기니까, 유류. 차고 또는 유류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등기 일부 동그라미에서 불일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논에다가 집을 줘서 나중에 후발적으로 불일치해서 고치는 건 뭐예요? 이건 변경이고 고칠 경자니까. 자, 그러면 경자가 뭐라고 앞에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후발적이라는 게. 근데 경정은 앞에가 뭐예요? 경자가 앞에 있죠? 이게 경정이에요. 처음부터 잘못 쓴 거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니은이 들어가요. 니은을. 경정등기 니은. 그럼 일단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면 끝에가 뭐예요? 기억이냐 디귿이냐 그랬으니까 네 가지 답을 필요 없어요. 하나 딱 봤으면 맨 뒤 봐갖고 자, 뭐라고 써있어요? 건물의 일부가 멸실이 됐을 때는 그건 일부 멸실이면 변경이에요, 변경. 왜? 전부가 다 지워야지만이 뭐예요? 그게 바로 멸실이고 일부만 지우는 건 뭐예요? 변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컨대 자,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예요? 토지 위에 자, 주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자, 부속건물 얘기입니다, 부속건물. 그럼 등기부상에 자, 1번 뭐예요? 표제부에 1번에서 주건물이 써있고 부속건물이 써있죠? 근데 부속건물만 무너졌어요. 전부 무너지면 다 멸실등기 하는 거고 일부 무너지면 여기다 뭐예요? 2번에서 주등기는 옮기고 이 주건물을 옮기고 이것만 지우면 되죠? 그 등기부 통틀어서 등기부의 일부만 이렇게 지우는 걸 변경이라는 게 일부 멸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 기억이 뭐예요? 일부가 멸실됐을 때 무슨 등기로 일부 멸실의 일부 멸실할 때는 뭐예요? 무슨 등기? 변경등기 형식으로 등기부에 휴양한다. 그래서 자,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돼? 변경등기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2번이 뭐예요? 디귿의 변경등기니까 2번 답이에요. 그 다시 내용을 보면 일단 첫 번째가 경정, 니은. 자, 니은이 경정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이는 불일치 사이가 원시적이란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서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뭐예요? 뭐하고 구별된다? 자,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디귿. 그 다음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 전부가 후에 부적하게 된 경우에 전부란 단어가 나오면 그 말소등기예요. 말소등기. 전부를 소멸하는 건 말소. 다시 표제부의 전부를 소멸하는 멸실등기. 무슨 등기? 멸실등기. 자, 갑구일구 전부를 지우는 건 뭐예요? 말소등기. 이 등기부의 일부만 이렇게 지우는 건 뭐예요? 이게? 그게 변경등기다. 자, 근데 원시적이면 경정, 후발적이면 뭐라고? 후발적이면 변경등기다. 그런 개념으로 보자니 그런 게. 응?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답이 2번이다. 2번이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12번 문제를 보시면 그 12번 문제에 뭐라 됐어요?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등기 신청 옳은 거 그랬죠? 그래서 1번은 공동상속 인증 일부만에 그 외우라 했어요. 이거 꼭 외웁니다. 부일령 조소지 이렇게.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부일령. 부일령 뭐예요?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 보상 없다.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래서 부일령.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자,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죠?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지분에서 가능하니까. 반대로 저당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우리가 물건 5개, 용익 물건 3개, 소유권하고 저당권, 물건 5개. 이 5가지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 부동산 일부는 이게 생각 안 된다 이거. 지분은 뭐가 안 되고 용익 물건 안 되고. 자기 지분만에 자,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 안 된다고?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래서 여기 1번에 공동상속인의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자, 그 공동상속인 일부만의 상속 등기 동그라미. 일부만의 상속 등기 없다.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공유지분. 그 2번의 핵심 뭐가 공유지분입니다. 공유지분 동그라미.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공유지분 동그라미 전세권 동그라미.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그렇게 따집니다. 그렇게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 동그라미. 구조상 공용부분 없다.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에 뭐예요? 자,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없죠. 그럼 옳은 얘기죠, 그게. 옳은 얘기니까 뭐가 답이니까 3번이 답이다니. 자, 뭐라고? 구조상 공용 부분 뭐예요? 자,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전유 부분은 뭐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 자,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네요. 복도계단 등기 대상이 안 되니까. 그게 답이다.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거기 4번에 등기명인이 세 사람을 두 사람으로 변경하는 명의자의 표시 변경할 수 있다는데 원칙적으로 자, 명의자가 3인이 두 사람을 변경할 수 있는 건 거기다 합의가 그래요. 합의가. 공유지분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뭐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의. 자, 등기명인의 몇 사람을 합의자 세 사람을 두 사람으로 바꾸는 거 그건 가능해요. 왜? 지분이 안 써 있으니까. 근데 공유자들은 절대 지분이 있어갖고 함부로 그거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의 토지의 특정 일부분, 토지 특정 일부분, 토지 동그라미. 자, 일부분 동그라미. 자, 토지, 부동산 일부란 얘기죠? 부동산 일부 지상권 뭐라고? 있다. 부동산 일부 지상권 있다. 자,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 부동산 일부 지상권 있다. 이제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자, 14번 문제를 별표해 두시고, 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이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뭐냐면, 자,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 법률 규정 나오죠? 법률 규정. 그 법률 규정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등기 대상을 보면서 법률 규정 얘기 나오는데, 몹시도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기는 것이고,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이고, 법률 규정은 등기 안에도 권리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축 건물. 자, 이렇게 신축 건물은 뭐예요? 등기 안에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에 소유권. 자, 그다음에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대위권. 자,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권리. 법정지상권. 등기 안에도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취득쇼라고 했어, 취득쇼. 이 취득쇼는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법에 245조에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해놨다고? 등기하라고 정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유증은 뭐예요? 두 개는 나눕니다. 유증은 뭐하고 뭐는 나눠요, 이거. 자, 포괄 유증과. 뭐는 나눠요, 이거. 특정 유증 나눠요, 특정 유증. 자, 포괄 유증 등기 안 해도 취득하고. 특정 유증은 반드시 뭐 하라고, 이거. 등기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회사 건물 대피소에서 분묘지가 아닌 무용을 저당자표 재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용이가 뭐 했다? 무용이가 재혼했다. 이렇게 한번 봐두셔야 되는데. 자, 이 원인행위의 무효와 취소와 뭐예요? 취소가 해제가 있으면 무슨 등기?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말소 등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분하기 위해서. 처분 요건. 187조. 용의물권도 마찬가지예요.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의물권은 뭐 일단 소멸한 걸 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말소 안 하면 새로운 용의물권 못하죠. 왜? 용의물권이 중복하면 안 되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한 물권의 기소과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4번 문제 옳은 거에서 1번에 뭐라 했어요?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를 하죠. 계약을 만약에 해제하게 되면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원인행위 뭐가 있으면 무효와 취소 해제가 있으면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가 이전 등기 됐다는 거예요. 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전 등기 된 거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뭐예요?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이 이전 등기는 굳이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안 하더라도 물건은 소멸된 걸로 보고 소유권은 갑으로 복귀한다는 거죠. 근데 이 등기 왜 말소 안 하면 말소 안 하면 뭐예요? 처분하지 못하니까 이게 민법 187조 처분 요건이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2번 공유물 분할의 제한의 약정 동그라미. 자, 시험 보다가 약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부기 등기로 하는 거구나. 왜 하느냐 하게 되면 뭐 때문에? 대항력 때문에 하는 거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등기가 없어도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정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대항력 있다예요. 자, 약정 등기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이렇게 외웁니다. 약정 등기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그 다음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상속은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상속과 포괄 유증은 뭐예요? 등기 안 해도 자, 등기해야가 아니라 등기 안 해도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틀린 이유는 뭐예요? 상속과 포괄 유증 동그라미. 상속과 포괄 유증 등기 없어도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다. 자, 그다음에 그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 확정으로 효력이 생긴다는데 거기에는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뭐예요? 등불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안 하더라도 물권면세 등불킨 공판상 경기. 자, 이렇게 공판상 경기 얘기했을 때 자, 공용징수, 판결, 상속, 경매 이런 기타 법률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수용 얘기 나오죠?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해지 효력이 생긴다. 틀렸다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15번 문제가 다음 중 등기 없이도 물권 및 효력이 생기는 거에 대해 틀린 거 했을 때, 자, 등불긴 공판상 경기, 경매. 자, 근데 2번 취득시효는 뭐예요? 당연히 법에서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포괄적 유증이라든가 회사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이거 4번에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써 있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한는 것, 자, 그것도 등기 없다 그랬죠? 무효의가 재원한다. 재단법인.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면 거기, 자, 특히 뭐 14번, 15번 얘기 나오는데, 거기는 뭐 여러분 민법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한번 참고로 한번 받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밀리면 나오지. 이게 뭐 그게 주력으로 등기법에 꼭 한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자, 하여튼 14번 문제 한 번쯤은 뭐예요? 맛배기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